겨울비가 내리는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강동석입니다. 오늘 비 때문인지 월요일 같지 않은 한 수요일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오늘 주식쇼 보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저녁 마무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의를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02-3153-2631,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그럼 월요일에 감독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인경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초보 투자자도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이길 수 있다. 원칙을 지키고 추세를 따르는 매매. 거래에서 실패해도 원칙을 지켰다면 이긴 것이다. 다시 돌아온 정의경의 리얼 베이직 시즌2. 초보 투자자의 이기는 매매 원칙. 바로 공개됩니다. 네, 정의경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증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벵가들발 악재가 좀 다시 드러나면서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또 일본 통화 정책에 대한 또 우려감으로 또 환율 변동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증시 전망 또 지난주도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지난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 지수는 보시다시피 오늘과 비슷하게 지난주 종가는 전주 대비 4.4% 하락한 1987.85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주에 제가 언급했다시피 사실은 이슈로 봤을 때는 지난주에 벌어진 중국의 실적이라든가 금융기관의 미국 금융기관들의 실적, 그다음에 중국의 4분기 GDP 발표,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국의 주택이나 부동산 지표들이 양호하게 나올 거를 대비해서 거기에 맞춰서 시장이 상승을 해준다라면 참 좋은 기회였는데 오히려 그러한 이슈보다도 수급적인 차원, 벵가드 펀드의 벤치마크 변경으로 지속적으로 외국인은 매도 물량이 나올 거라는 그런 수급적인 악재로 인해서 수급에서 오히려 외국인이 매도로 순매도, 이 순매도 돌아선 거 보시면 11월 달 이후로 최초죠. 12월 달, 1월 달 두 달 동안 순매수로 계속 일관하던 외국인이 순매도로 최초로 돌아서면서 수급에 의해서 4.4% 하락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차트로 본다라면 지난주는 제가 볼 때는 삼선전환도를 따르는 분들한테는 정말 쇼킹한 날이었습니다. 삼선전환도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건 주간 차트입니다. 그죠? 주간 차트인데 이 상승은 주간 차트에서는 위에도 아래도 막힌 박스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일간 차트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상승세가 지금 이탈하느냐 마느냐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1차적인 것이 먼저 나타나는 것이 삼선전환도입니다. 이거 세 개의 박스를 이탈하는 하락 포인트가 얼마냐면요. 보시면 1964.62였습니다. 1964.62를 아래로 하락 돌파한다면 삼선전환도가 하락으로 전환됩니다. 그럼 지난주에 얼마까지 갔는지를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면 17일 날 목요일 날 저점이 1964.62였습니다. 삼선전환도의 소수짜리 둘째 자리까지 맞춘다라는 것은 사실은 지수가 저희같이 코스피처럼 시가총액별로 가중평균을 하는데 1964.61을 맞춰서 거기서 반등이 나타났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요. 시장은 주식 매매에 의해서 지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수 선물 같은 파생상품 투자에 의해서 지금 시장의 지수가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선물 투자하는 분들, 파생하는 분들이 1964.62 근처 오니까 이 정도에서는 지지가 되겠지 하면서 매수에 동참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파생 투자에 의해서 반등이 나타났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똑같이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수급이나 차트로 본다라면 항상 얘기하다시피 일봉에서는 이번과 똑같이 1964.62 그래서 1965 정도에서 지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일간 차트에서는 판단하실 수가 있고요. 일간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 주간 차트 이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주간 차트에서 지금 제가 두껍게 색깔이 되어 있는 이게 전환선입니다. 일목균형표에서 전환선에 해당되는 1975. 오늘 반등이 나타난 거는 주간 차트의 전환선에서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1975 정도 되죠. 전환선을 보면 1975 정도 해당되는 포인트에 왔을 때 선물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기술적으로 보면요. 반등이 나타나는 것은 일간 차트에서는 1964.6이라는 삼선전환도의 하락 전환 포인트를 지켜지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간 차트로서 이번 주 종가가 이 전환선을 지지되느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린저 밴드로 본다면 전체 26의 중간에 해당되는 13선까지도 이탈을 하느냐. 그래서 전환선과 13에 해당되는 13은 1956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전환선은 1974 정도 되니까 1975와 1965와 1955, 10포인트 정도인데 그 세 단계가 주간으로 어떻게 유지되느냐가 이번 주에 지지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는 이 지지선이 어떻게 지지되느냐는 기술적인 흐름을 판단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혹시라도 어떤 특별한 좋은 호재에 의해서 상승을 간다 그러면 항상 얘기다시피 이 주봉에서의 삼선 전환도가 상승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2034.63을 상승으로 돌파하지 않으면 주간 차트의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의 저항선은 2034.63, 밑에 지지선은 1964 정도로 판단하시면서 이번 주 기술적으로 어디로 종가가 마무리되는지를 판단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판단에 따를 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위를 뚫는다 그러면 뚫는 걸 확인하고 눌림목에서 따라가시면 되고요. 이탈한다 그랬을 때는 이제 시장에서 일간 차트의 상승이 마무리되고 오히려 주간 차트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힘이 붙여서 하락으로 간다라면 이 하락이 2, 4분기까지도 계속적으로 하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내 물량을 좀 조절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시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그리고 수급적인 판단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수급 하나 빠뜨렸지만 수급도 이번 주 오늘도 외국인들은 선물에서 매수했지만은 주식에서는 거래소에서는 매도가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덱스 펀드인 뱅가드 펀드의 벤치마크 변경으로 물량이 분명히 포지션이 우리가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물량을 그럼 한꺼번에 써야 되느냐? 절대 인덱스 펀드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매주 일정량이 계속적으로 순매도가 나타날 거다. 그래서 순매도가 11월 이후로 이제 순매도가 처음으로 지난주 나타났기 때문에 이 순매도의 추세가 계속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수급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 못하다. 그러면 거기에 이 수급을 깰 만한 특별한 이슈가 발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굉장히 주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말했던 이슈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지난주에 이슈로 제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이 미국 금융주의 실적 발표라고 했습니다. 미국 금융주의 실적 발표 예상보다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3주 연속 상승을 했고요. 특히 5년 내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 그게 지난주에 좋은 호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달이 안 되고 있죠. 디커플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미국은 분명히 좋은데 유럽은 좋은데 오히려 우리만 가지 못한다. 그거는 항상 얘기하다시피 이슈보다도 수급이 시장에서는 우선한다. 수급이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어도 그걸 깨기가 힘들다. 그래서 수급에 대해서 더 우선권을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예상을 했던 것이 주택부동산 관련 지표가 발표될 것이다. 발표된 거는 전월보다 12.1% 증가했고 이 지수조차도 주택 착공 건수가 4년 6개월 내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 관련 경기가 굉장히 좋아져서 자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 나타났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거로 인해서 미국의 금융기관의 모기지 부채에 있어서도 우려가 줄어들고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아까 말했던 대로 다우지수가 5년 내 최고 수준까지 상승으로 이끄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4분기 GDP도 예상의 7.5%, 목표 7.5%를 초과하는 7.8%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이슈는 전체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그냥 대중국 수출주나 중국 내수에 이미 들어가 있는 화장품이나 패션주 정도만 영향을 주는 아주 작은 거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이슈를 전망을 했고요. 지난주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분석을 했고요. 이번 주 전망에 있어서는 한 3가지 정도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영향폭은 작을 수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가 미국 금융주 실적을 발표했다면 이번 주는 미국의 IT주 실적이 발표됩니다. 구글이 22일 날, 애플이 23일 날 발표됩니다. 특히 시장의 관심은 애플에 있죠. 애플이 생각으로 아이폰 5의 시장에서의 차가운 반응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졌다 보니까 지난주의 모습은 4% 떨어졌다, 5% 올랐다 이런 식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발표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면 많이 떨어졌으니 이제 들어가야지라면서 반등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 반등에 따라서 국내 IT, 특히 애플에 납품하고 있던 어떤 부품주에 많이 하락된 주식들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애플의 실적이 나쁘게 나왔을 때는 그 나쁘게 나오는 것이 시장에서 전망치 정도인지 아니면 그거보다도 더 나쁘게 나왔다라면 IT주가 굉장히 나쁘게 볼 거고요. 그러면 저희도 IT 전기전자 업종 자체가 부정적으로 변하면서 시장을 조금 더 예상보다 빨리 하락으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과 애플의 실적 발표를 한번 이번 주는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미국의 경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주택이나 부동산 관련 지표가 그냥 일반적인 지표보다 더 중요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리만 브러더스 사태나 미국의 경제가 나쁘게 된 이유가 주택과 부동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난주 발표됐던 주택 착공 건수가 4년 내 최고치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그럼 이번 주는 뭐가 나오냐면 기존 주택 매매에 대한 지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 매매조차도 좋게 나타난다면 부동산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이것조차도 시장에 대해서 선순환을 나타낼 겁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일본에 있는 지표라든가 일본의 정책이 전체 국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IMF가 경고하듯이 이웃 나라를 모두 죽일 정도로 걔네들만 살겠다는 환율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일본 중앙은행이 BOJ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일본 BOJ 정책을 발표하는데 거기에서 기대하기로는 추가 양적 완화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목표가 상향 조정될 것이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더 완화를 하면서 경기를 완화시키는데 집중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오늘도 보셨지만 이미 IMF에서 경고를 할 정도로 국제적인 데서 일본을 이미 푸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엔화 약세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에서는 둔감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히려 이날의 정책에서 기대치보다도 못한 정책이 발표된다라면 오히려 일본 시장은 지금을 고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조정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발표가 됐을 때 긍정적으로 발표할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될 수도 예상보다 못할 때 부정적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슈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번 주는 이슈가 전체적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상승적으로 이끌 만한 큰 영향은 아닐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이 기대보다 못했을 때 시장의 조정이 나타나는데 그 시장의 조정이 국내에 갖고 있는 수급적인 뱅가드 펀드로 인해서는 악재를 바탕으로 해서 그 바탕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지켜질 수 있느냐. 그래서 이번 주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했던 일목균형표상에서 전환선 1974, 1955 그리고 일간 차트에서 1965 위로의 저항선 2035 이것보다는 이 점에서 지지가 될 수 있는 한 주가 되느냐 아니면 이 지지선을 이탈을 해서 상승 추세가 이탈을 하는 한 주가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지지선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번 주도 좀 당분간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좀 우세할 것 같은데요. 지난주 강의 한번 복습해 볼까요? 네, 전체적으로 커리큘럼상으로 이번 주에는 제가 처음 말씀드리기는 나이스 종목 자동 검색기를 만드는 부분을 여러분한테 이번 주는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난주에 말했던 나이스 종목의 기준과 종목 찾기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부분이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이번 주도 역시 나이스 종목의 기준과 종목 찾기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이스 종목의 기준과 종목 찾기 첫 번째를 했습니다. 네. 당연히 나이스 종목이라고는 이 나이스 종목의 기준이 뭐냐 해서 나이스 종목의 기준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앵커님한테 세 번째 질문이니까 네. 충분히 외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나이스가 뭐죠? 상승 추세에 있는 업종을 또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또 재무적으로도 탄탄한 종목이겠죠. 예, 제 방송을 듣는 투자자라면요. 네. 앵커님 이상으로 머리에 넣으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NIC입니다. 그죠? 그래서 C를 소문자로 한 이유는 C가 다 묶인다는 뜻이죠. N, New High, New Price라고 그럽니다. 새로운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찾아라는 겁니다. 이미 상승 추세에 있어서 끝간대로 간 종목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승이 시작되는 종목을 찾아야만 여러분의 투자의 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종목을 찾기 앞서서 뭘 했냐면 업종을 찾으셔야 됩니다. 상승 추세에 있는 업종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종목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업종 자체가 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 올라가는 것이 기술적인 반등에 불과한데 그 속에서 종목이 상승이 나왔다고 종목을 따라간다면 이 업종의 하락에 발붙어서 급락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탑다운 방식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 업종을 먼저 찾으시고 그 업종 내에서 상승 돌파 신호가 나오는 종목을 찾으셔야 됩니다. 개별 투자자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탑다운을 하지 않더라도 상승 돌파 신호가 나오는 종목 아니면 나만이 확실히 이 종목은 갈 거라고 판단이 될지언정 그 종목이 소속되어 있는 업종이 지금 어떤 추세에 있는지는 보셔야 됩니다. 업종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나라의 시장은 지금 1964.6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맞출 정도로 주식의 매매가 아니라 파생상품에 의해서 주식이 끌려가고 있는 제가 볼 때 웹도독 현상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기술적 매매에서 중요한 코스피 200에 편입된 우량주들은
기본적으로 인덱스적으로 매도하고 매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가 아무리 개별 종목이 좋더라도 업종이 꺾인다라면 그 업종의 매도에 포트폴리오 가진 분들이 펀드 매니저들이 업종에 따라서 매도를 낸다라면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다 보면 상승 추세에 있는 업종에 있는 상승 돌파 신호가 나와서 상승이 시작되는 종목을 찾으셔야만 이 종목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 상승 돌파 신호를 내는데 누구에 의해서 상승 돌파 신호를 내는가? 분명히 기관과 외국인에 의해야 됩니다. 항상 얘기드렸다시피 개인이라든가 어떤 개별 투자자에 의해서 상승 돌파 신호가 나오는 것은 시장에서 많이 나타나는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항상 1,000억 원 이상인 종목 중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상승 돌파 신호가 나온다는 것은 그 기업이 이제부터 상승이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기 때문에 사서 조정이 나타났을 때 그 조정에서 어느 정도 추가 지켜지는 지지가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개인처럼 심리가 불안해서 떨어지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을 정해놓고 밀린다라면 추가 들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진 투자자들이 하는 종목을 따라가셔야 여러분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급 분석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얘기드렸다시피 커런트 어닝스입니다. 예전이 아니라 최근에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회사를 투자하셔야 됩니다. 정치 테마나 이런 식으로 그 회사의 내부적인 영업이익이 좋아지지 않고 단순히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올라가는 종목을 선별한다면 그 종목은 또 어느 순간 급락을 합니다. 정치 테마주로 너무나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회사라는 것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영업이익이 성장을 하면요.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그 회사가 체계가 갖춘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회사가 투자를 이루어져서 투자의 결과로서 영업이익이 성장을 하면 그 영업이익 성장은 일정 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도 처음에 이 회사가 좋아졌네, 좋아지는 것이 계속 유지되네, 기대보다도 더 좋네, 이런 식으로 단계를 타고 상승을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업의 내부적인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만 여러분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우량 종목의 기준은 뭐냐? 나이스한 종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나이스한 종목으로만 여러분이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줄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나이스한 종목을 찾았으면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의 업종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스피와 코스닥에 있는 1,800개 있는 종목을 다 모니터링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그 많은 것을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포트폴리오 수량도 줄여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가는지 판단을 위해서는 업종이라도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1,800개 종목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2개에 해당하는 코스피의 업종만이라도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업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 종목이 그 업종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업종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지금 전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개 업종을 한 번 더 살펴볼 것이고요. 그러한 업종을 살펴봤을 때 상승 추세에 있는 업종인데 그 업종 내에서 상승 돌파 신호가 나오는 종목이 있다면 이제 드디어 나이스 종목을 찾으신 겁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나이스한 기준을 만족하면서 상승 추세에 있는 업종 내에 있는 종목 그리고 그것이 지금 상승 돌파 신호를 보인다라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나이스한 종목을 찾으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이러한 상승 추세의 업종을 찾아서 상승 돌파 신호 발생하는 종목을 투자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그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하나 배웠습니다. 전기가스 업종이 최근에 가장 좋다. 그럼 전기가스 업종 들어가셔갖고 전기가스 업종 내에 있는 종목들을 했더니 서울가스, 지역난방공사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죠. 그 세 개가 전체적으로 이 N신호뿐만 아니라 수급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받쳐지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그 나이스한 세 개 종목 서울가스, 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세 개의 종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는 못 보더라도 서울가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업종을 한번 살펴봤을 때 전기가스 업종에 대해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반복을 하면요. 지난주에 대한 최종 반복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 업종에 대해서 판단할 때 전기가스 업종이 지금 1월달 보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추세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상승을 나타낼 때 하락 추세제가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여기 제가 쓰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추세를 판단하는데 추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 추세를 어떻게 이 단계가 어느 단계다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 리얼 베이직이 이용하고 있는 보조지표 2개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라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거로 제가 삼선 전환도를 말씀드렸고요. 삼선 전환도는 굉장히 쉽습니다. 위로 상승하면 상승 전환, 아래로 하락하면 하락 전환. 하지만 삼선 전환도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단순해서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단점은 너무 높은 데서 상승을 하고 너무 낮은 데서 하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따라가신다면 굉장히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삼선 전환도하고 더불어서 같이 봐야 될 것이 일목균형표상에서 지금 이 추세가 하락인데 하락의 몇 단계인지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일목균형표에서 안 보이네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목균형표에서 단계가 5단계로 나눕니다. 일목균형표는 최초의 추세가 전환되는 것은 하락추세 이탈입니다. 그러면 하락추세 이탈은 뭐냐면 최소한 전환선이라도 이탈을 하셔야 됩니다. 전환선 이탈이 나타난다면 하락추세가 이탈하는 겁니다. 하락으로 계속됐던 것이 전환선을 이탈할 때 하락추세가 이탈이 되는 것이고요. 이 하락추세 이탈에서 리얼 베이직은 조금 더 강화를 해서 13선까지도 같이 포함을 하는 겁니다. 이동평균선에서 13선까지 포함한. 그래서 전환선이라는 것은 9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9개보다는 전체적으로 피보나치 수열이라든가 전체적인 지수로 봤을 때 상위 단계에서 제가 13의 중요성을 말씀드릴 때 어떤 의미를 했냐면요. 최소한의 단계가 상위 단계에서 3입니다. 3,2평이라고 하는 3개의 단위가 최소인데 그 3개를 하위로 가면요. 3개월의 하위로 가면 13주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3주의 하위로 갔을 때는 13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3이라는 의미가 그러한 최소한의 추세의 이탈을 나타내기 때문에 전환선과 13선을 이탈하는 것을 최초의 추세 이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이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크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일목균형표에서는 위로 갔을 때는 호전이라고 그러고요. 영어에서는 골든 크로스라고 그런 거를 일목균형표에서는 호전이라고 얘기하고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은 역전이라고 그럽니다. 데드 크로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희는 상승 쪽에 본다라면 최소한 여기 잘못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상승 추세 2단계인데요. 상승 추세 2단계에서 상승 추세 2단계라는 것은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호전 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2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와 이걸 보면 예를 들어서 섬유의복 업종이 있고요. 종이목재 업종이 있는데요. 섬유의복 업종 이 색깔이 있죠. 제가 이 색깔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색깔로 나타난 오렌지 색깔로 나타난 거는 삼선 전환도상으로는 상승입니다. 이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거는 삼선 전환도상에는 하락 전환한 종목입니다. 이 하락 전환한 종목이 상승으로 전환하지 않았지만 상승 단계에서 2단계, 3단계를 가고 있다는 것은 큰 박스가 졌고요. 삼선 전환도가 너무 큰 박스가 지어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까지가 멀기 때문에 이러한 일목균형표상에서 상승 단계로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 2단계가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것을 상승 추세 2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 3단계는 뭐냐면 후행 스팬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후행 스팬이 주가를 돌파하는 것을 3단계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리얼 베이직에서는 후행 스팬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것을 3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상승 추세 2단계, 3단계는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삼선 전환도 상승 전환과 함께 나타난다면 굉장히 힘이 있을 것이고요. 오히려 삼선 전환도에서는 하락 전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승 추세 2단계, 3단계가 나타났을 때는 이 일목균형표에 의해서 삼선 전환도에 상승 전환할 수 있는 포인트까지 그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갈 힘이 있다는 걸 나타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물론 그래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업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가 완성되는 것은 4단계, 5단계라 그래서 구름대의 하단과 4단계는 구름대의 하단을 돌파하는 것이고요. 5단계는 구름대의 상단을 돌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업종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업종 추세에서 가장 좋은 업종은 음식료 업종입니다. 그래서 음식료 업종을 확대해서 보시면 이 확대를 못하는 이유가요. 기본적으로 2단계에서부터 나타났기 때문에 2010년 6월 이후로 삼성전환도가 상승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삼성전환도가 상승됐을 때 이 월봉에 봤을 때는 어느 단계냐면요. 이 구름대 하단을 돌파한 구름대 안에 들어가 있는 4단계에서 상승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점 대비 굉장히 높을지 모르지만 이 이후의 흐름을 봤을 때는요.
삼성전화도 상승전환을 추가를 한번 하면서 구름대의 상단을 돌파한 게 2011년 3월입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가 4단계, 5단계까지 완성한 이 2011년 3월 이후로 오히려 주가는 이제 완전히 다른 형태의 모양으로 상승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했다시피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 때 신고가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 이 신고가의 의미가 뭐냐고 판단했을 때 나이스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서 신고가가 나타난다면 패러다임이 바뀌고 이 업종에 대한 투자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개별 종목들 대상, 뭐 예를 볼까요? 대상 같은 종목들이 그때 이후로 2011년 이후로 어떻게 흐름이 나타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들. 대상 같은 종목이 2011년 이후로 이때 나타났던 가격 얼마냐면요. 10,000원 정도가 2011년 5월에 10,000원 되면서 삼성전원이 월봉에서 상승이 전환됐습니다. 그러면 10,000원이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33,000원이니까 굉장히 싸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때 10,000원의 가치는 어쨌냐면요. 그 전에 이 흐름이 2009년도에 3,800원이었습니다. 2009년도 3,800원이었던 것이 10,000원 가니까 3배 올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가는 너무 높아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3,800원이 10,000원 된 종목을 따라갈 수 있느냐? 못 따라갑니다. 왜요? 자기만의 기준과 원칙이 없기 때문에 많이 올라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월봉에서의 업종이 상승으로 전환이 되졌고요. 상승이 완성됐고 또 이것조차도 개별 종목이 상승 전환 신호가 이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눌림목에서 매수하십시오. 어떻게? 5을 해서요. 제일 단순한 3보다도 조금 뒤인 5 정도에서 매수를 했다라면 3달만 끈기 있게 따라갔다라면요. 8월 달에 5선이 11,650원이고요. 그때 10,000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타났지만 종가는 버텨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됐나요? 전환선, 최소위라는 이 전환선을 이탈하지 않고 쭉 올라가서 여기 갔던 18,750원까지 10,000원이 18,750원까지 상승을 했던 겁니다. 제가 월봉 기준으로 했을 때는 최소한 50% 정도는 수익이 났은 50%의 수익이 나면 절반 정도를 이익 실현하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으로 내가 생각하는 이 종목이 완전히 이탈하는지를 판단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탈하는지 판단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 기준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얼마까지 갔나요? 33,500원까지 지금도 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투자자 있을 때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뉴입니다. 새롭게 상승 돌파 신호가 나오는 종목에 투자를 해야지 이렇게 음식료 업종처럼 이미 상승 추세가 신호가 된 지 2011년 이후로 이렇게 상승이 돼서 지금 가버리고 나서는 저희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가기는 너무나 벅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뭐가 있느냐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승 추세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되지 못했지만 상승을 향해서 아직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남아있는 업종들이 투자하셔야 될 업종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섬유의복, 종이목재, 의약품, 전기전자, 유통, 비금속 광물, 통신, 서비스업, 전기가스, 보험 이렇게 됐습니다. 이 전기가스 업종은 지금 현재 1월 달에 이 단계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2차적인 투자를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22개 업종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종목은 이쪽에 5개, 이쪽에 5개에서 22개 중에서 10개 업종에만 투자를 제한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10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특히 투자를 하셔서는 아직 안 되는 종목들이 이 상승 추세를 이탈한 이 하락에 있는 종목들이 이 업종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상승으로 돼 있는 이 업종들에 있어서도 그러면 그 업종 하나하나에 봤을 때 어느 종목에 들어갈 것인가. 분명히 이렇게 하락 추세를 이탈했고 상승 추세 2단계, 3단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단계, 5단계에 쭉 패러다임이 바뀔 정도로 뉴로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면 거기에 있는 어떤 종목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하나하나 보면요. 제가 들어가서 말씀드렸죠. 업종으로 전환해서 업종 내는 종목을 봤을 때 그 종목 중에서 지금 현재 이거는 우선주도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투자하기에 괜찮은 종목으로 봤을 때는 음식료업은 너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지금 종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섬유의복은 업종 자체는 상승으로 전환할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개별적인 종목으로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자, 종이목재 업종 중에서는 한솔대지가 지금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이스 기준에 넣어서도 뉴프라이스는 나오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펄프 가격이 하락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가가 1,650원에 나왔고요. 지금 현재 이번 달에 월봉의 종가를 확인해야 되겠지만 주봉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주봉 5선의 눌림목에서 따라가신다면 수익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약품 업종에서는요.
여러 개 종목들 중에서 광동제약이 지금 현재 저희 나이스 기준에서는 괜찮게 나옵니다. 그래서 신호 자체가 6,040원에 나왔지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월봉의 5선, 조금 더 빠르다면 주봉의 13선에서 올 때 매수를 눌림목에서 매수한다면 아까 말했던 대로 50% 이상의 수익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전기전자에서는 삼성전자가 당연히 탑픽이겠죠. 하지만 삼성전자의 주가는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후발주자로서 지금 대덕 GDS의 주가가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 GDS를 눌림목에서 월봉 차트에서 따라가신다면 두 달이 되든 세 달이 되든 쫓아가신다면 월봉 5선에서 하락될 때까지만 기다려서 사신다면 충분히 큰 수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에서는 지난주에 말했던 3개 종목 중에서 서울가스가 기본적으로 나이스 기준에서 가장 명확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가스도 주봉에서 사서 상승한 게 30몇 프로 났지만은요, 월봉 조정도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월간 차트에서 이렇게 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신다라면 여기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보험 중에서 금융업 중에서 다들 안 좋은데 유일하게 보험업종만 기본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탈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삼성생명이 최근에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자산가들의 생명보험에 투자하려는 분위기와 금리의 상승이 이제 바닥을 치서 금리의 상승 쪽으로 한다면 보험주가 좋아질 것이다. 그런 판단으로 삼성생명의 기관 외국인이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생명이 주봉에서의 선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 삼성생명과 앞에 나왔던 한솔대지는 월간 차트에서 완성은 이번 달 중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하는 거는 지금 주간 차트에서 해서 미리 성공이 됐기 때문에 주간 차트에서 따라가는 거고요. 아까 말했던 듯이 이렇게 들어갔던 거는 월간 차트가 완성되지 못한다라면 그 반면에서는 투자하는 것을 다시 보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중에서는 많은 홀딩스 종목들이 대상홀딩스나 CJ 같은 종목들은 미리 상승을 해서 많이 갔고요. 후발로 최근에 매도가 이루어진 코웨이 종목, 예전명은 웅진코웨이죠. 코웨이 종목이 지금 후발주저로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월간 차트에서 5선이나 주봉 13선에서 눌림목까지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따라간다면 아까 말했던 대로 그 상승 추세 업종에서 업종의 또 다른 단계, 윗단계 상승으로 계속 이어지며 그 속에 있는 이 종목들은 당연히 따라서 더 업종보다도 빨리 상승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이 힘을 낼 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수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봤다시피 나이스 종목의 기존과 종목 찾기는 기본적으로 코스피에 있는 종목에 한해서는 탑다운 방식이 정답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개인 투자자는 철저히 코스피에 있는 개별 우량주를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시장은 프로그램 매매라는 파생과 현물의 기계적인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의 우별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탑다운으로 시장과 업종을 분석하고 그걸 바탕으로 그 종목에 들어가는 거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종목은 지금 말했던 대로 10개의 업종 내에 있는 종목으로 제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리얼베이직이 추천해드리는 거는 그 중에서도 지금 현태로서는 지금 탑픽이라고 제가 말하는 아까 말했던 그러한 종목들 한솔제지, 광동제약, 대덕 GDS, 서울가스, 삼성생명, 코웨이가 눌림목에 올 때 따라간다라면 개인 투자자들이 충분히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하지만 코스닥을 가면 조금 틀립니다. 코스닥에 있는 개별주나 중소형주는 시장의 흐름과 조금 다르게 가는 그 개별적인 특성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업종을 보고 있는데 업종에서는 안 나오는데 개별주가 크게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별주의 상승을 캐치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검색하는 종목에서 업종과 관계없이 종목에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넣어서 그러한 기준에 만족하는 종목이 나온다면 그 종목을 발굴하시고요. 그 종목에 들어가서 그 종목이 소속되어 있는 업종이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를 지금 탑다운 방식과 거꾸로 방법에서 여러분이 투자할 방법을 찾아낸다면 굉장히 유리한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그러한 걸 위해서 자동 검색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과 자동 검색기를 만들 겁니다. 네, 정영 소장님, 그 시청자분께서는 이제 상승 추세 업종 보시면서 탑픽 종목들 꼽아주셨는데 네. 눌림목 매수를 말씀하셨어요. 정확한 가격대 그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뭐 광동제약을 예로 들면 네. 차트로 분석해 주신다면 네. 어느 안 그래도 가격대에서 거기 지금 말한 네. 6개 종목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네, 좀 매수가 가능할지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한솔대지를 보겠습니다. 월간 차트에서 보시면 차트에서 보면 한솔대지는 아까 말했다시피 종이 목재 업종은 지금 2단계, 3단계입니다. 종이 목재 업종을 한번 살펴보면요.
업종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종이 목재 업종을 살펴보면 하락에서 박스가 너무나 크게 졌기 때문에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여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저점 대비 너무 높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나타나고 있는 지금 일목균형표상에서 2단계, 3단계의 초기 상승 형태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승 단계는 분명히 저항선을 한번 부딪힐 겁니다. 업종선에서 이렇게 322에 해당되는 여기서 저항이 부딪힐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얼마냐면 20%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업종이 상승 추세로 하락 추세를 이탈했다라고 정의를 내는 게 더 정확하고요. 상승이 이제 막 시작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 322 정도 되면 분명히 저항이 있을 거다. 그 저항을 돌파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건다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추세를 이탈한 업종에 있는 종목들, 그 종목에서 가장 힘있게 가고 있는 게 뭐냐고 했을 때 한솔재지가 있습니다. 그럼 한솔재지가 이렇게 이번 달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환됐을 때 얼마에 들어갔냐면 항상 이다시피 월봉에서는 5선, 지금 현재 월간 차트에서 5선은 9,700원 정도가 될 거고요. 다음 달 되면 분명히 5선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주간 차트로 봤을 때 월 단위로 쫓아가시는 게 너무 힘드신 분들은요. 이렇게 주간으로도 상승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주간상에서 13선에서 지지받아서 가는 만원 정도의 가격대에 조정이 나타난다라면 그때 하는 겁니다. 이 주간에서의 13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매주 가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라면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주가가 떨어지든 내 살려고 하는 목표가가 높아지든 그 기준에 맞춰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으로 기간 조정이 나타난다면 제가 사는 가격을 조금씩 높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샀던 가격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상승이 이어진다라면 그게 업종과 상승으로 전달돼서 그 상승이 꾸준히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약품 업종을 한번 더 봐도요. 광동제약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주간 차트상에서 상승이 이루어졌는데요. 전체적으로 주간에서의 1차 단계에 해당되는 5나 전환선 정도에서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바탕으로 이렇게 상승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상승은 주간 차트의 상승이 월간 차트의 상승으로 이어졌기 때문에요. 이 주간 차트의 상승이 월간 차트의 상승으로 지난달에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월간 차트의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얘기는 뭔가 다른 패러다임, 월간상에서도 또 한 번 조정 시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간 차트의 상승으로 봤을 때 이번 달은 지금 이렇게 조정도 없이 그냥 쭉 가버리지만 계속적으로 간다라면 지금 현재 월간 5선, 다음 달 되면 조금 높아지겠죠. 6,000원 정도 가격이 될 것이고요. 주간 차트의 13선 정도 본다라면 주간 차트의 13선은 이번 주 같으면 5,968이니까 6,000원 정도의 가격에서 조정이 나타난다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가 원칙을 정해놓고 있으면요. 시장이 급락에 의해서 주가가 내가 사고자 하는 가격에 도달한다라면 그거는 제가 맨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흔들리는 깃발.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주가가 내가 살 수 있게 싸지는 기회라고 판단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내가 던져야 되는 건지 그 판단은 이렇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준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승 추세가 주간 차트의 상승이 월간 차트로 이어져서 월간 차트의 상승으로 시작되는 단계에서 최초에 나타나는 조정 시에는 그 조정을 바탕으로 지지받아서 상승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간 차트에서는 기본적으로 목표가 한 20%지만 월간 차트의 상승으로 이어져서 월간 차트의 조정은 조정 시 상승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50% 이상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큰 수익을 목표로 하신다면 주간 차트의 상승이 월간 차트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종목으로 투자를 제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광동제약이 지금 주간 차트의 상승이 월간 차트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내부적으로는 여러분도 아시죠? 왜 광동제약이 좋아지느냐? 제주 삼다수에 대해서 농심에서 광동제약으로 이미 넘어갔죠. 그래서 광동제약의 그 제주 삼다수의 생수 판매까지 이어진다라면 매출과 이익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반영이 주가에까지 이어지느냐 했을 때 월간 차트를 상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이러한 종목은 조정 시까지만 기다릴 인내만 있으면 조정이 나타난다라면 그때 사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거기서 상승이 충분히 나타날 겁니다. 소장님 조정을 안 주고 계속 이렇게 날아간다면 그때 따라가는 건 좀 위험하겠죠?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러한 흐름은 제 앞에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했던 종목들 보죠. 대상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상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이렇게 월간을 했을 때 신호가 나오던 2011년 5월에 똑같이 타임머신을 타고 2011년 5월에 갔을 때 만원에 자 월간 차트에서 이제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정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다음 달에 어떻게 됐나요? 5선으로 오지 않고 어떻게 됐나요? 꾸준히 상승을 했죠.
그러면 안 잡히네요. 그럼 그 다음 달 6월 달 넘어갔습니다. 7월 달 또 조정도 안 오고 또 계속 가네요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8월 달 시장에서의 급락인지 어떤지 제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때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9,950원까지 떨어집니다. 인내심만 있으시면요. 시장은 어쨌든 수급입니다. 이때 샀던 분들, 이전에 샀던 분들이 이익 실현을 하는 가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시장은 항상 뭔가 나쁜 악재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악재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주가를 이것이 기업이 나빠서 떨어지는 거지 그냥 시장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미 상승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조정만 오기를 기다렸던 분한테는 만 원 근처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줬고요. 만 원에 사셨던 분이라면 지금 이 가격은 아까 말했던 대로 18,000원을 갔던 것이 다시 한번 조정 보였지만 2차 매수를 통해서 33,000원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살려고 그러는데 안 잡히고 간다라고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조정 급락을 통해서 조정되면 운이 좋은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이 이평이라고 얘기하는 전환선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집니다. 그래서 항상 그게 이격이라 그러죠. 지금 주가와 내가 살려는 가격이 이격이 꽤 많이 벌어졌을 때 쫓아가지 마시고요. 내가 기다리면 주가가 내한테 옵니다. 항상 타자가 얘기하죠. 3할 타자는 어떻게 합니까? 공을 나한테 붙여서 친다 그러죠. 공을 쫓아가지 마시고요. 내가 치려고 하는 종목을 테드 윌리엄스 알죠?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4할 메이저리그 최후의 4할 타자. 72개의 공이 갈 수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치려는 곳은 딱 4군데입니다. 그 4군데에 들어올 때만 쳤다라는 거죠. 그러면 4할을 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타격의 기술이라는 책에서요. 여러분도 맞다시피 월간 차트 상승이 나면 최소한 조정이 나타날 때 5선 정도에서 내가 들어가겠다고 판단했을 때는 계속 기다리시고 언젠간 조정이 나타날 거다 믿으면 항상 시장은 조정이 나타납니다. 모든 종목이 상승하는 시장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속에서 조정과 상승이 계속 움직입니다. 그거를 제가 흔들리는 깃발이라고 표현을 했죠. 주식시장은 흔들리는 깃발처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런데 그 주가가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주가 조정인 건지 아니면 그 회사가 나빠져서 떨어지는 건지 판단은 여러분의 기준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의 원칙에 따라서 이거는 나한테 주는 기회다라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아니다 이거는 내가 벗어나야 되는 거다. 판단은 그 추세에 있는 겁니다. 지금의 추세가 상승 추세가 시작됐다라고 판단된다면 그 추세를 믿고 여러분은 조정 때까지 기다려서 매수를 하신다라면 이러한 수익이 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대상을 예를 들었다시피 지난주에 기아차, LG생명과 다 보여드렸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투자를 하셔야 여러분도 큰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들고 있는 종목을 언제 팔까 고민하는 것만큼 관심 있는 종목 매수 타이밍을 또 잡는 것도 큰 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투자자 여러분을 위한 강의 또 조언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l he'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조언 시간 빼놓을 수는 없죠.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이번에는 여러분한테 좋은 시 하나를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너무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 시는 읽는 거는 앵커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 중에서 가지 않은 길.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해놓으라고. 그리고 그곳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예. 네. 이 시는 많은 분들이 꽤 많이 알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고요. 네. 언젠지 모르겠는데 어떤 서베이에서 직장인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선택의 중요성을 나타내는데요. 그런데 그 시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은 없고요. 그냥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그중에 길 하나를 선택했더니 내가 그 길 선택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됐다라고 얘기합니다. 회사를 선택하든 대학을 선택하든 내가 선택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니까 선택을 조심해서 해라고 됩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 주식 투자에도 이 일은 굉장히 적용됩니다. 제 얘기로 돌아가면 제가 30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나쁜 버릇이 있었습니다. 어떤 버릇이죠? 남들이 좋다라고 하거나 유명한 거는 괜히 싫은 척, 외면하는 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과 다르게 하는 게 멋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40대 지나고 나서부터요, 네. 이제 알았습니다. 남과 다른 길이 가는 게 얼마나 힘들지를, 그리고 남과 다르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다는 것을요. 아까 말했던 대로 제가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이 투자할 업종과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남과 다른 길, 사람들이 적게 가는 종목, 사람들이 적게 투자하는 종목을 누군가가 얘기해 준다라 내가 발견했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분명히 이 시인도 얘기합니다. 한숨 지으며 얘기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해 놓으라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저는 이 시를 주식 투자에 인용을 하면요. 내가 투자할 업종과 내가 투자할 종목을 고를 때는 사람들이 많이 간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상승으로 가고 있는 업종과 상승으로 가고 있는 종목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원칙은 나만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빨리 뛰어가도 안 되고요. 너무 많이 쉬어도 안 됩니다. 남이 많이 가는 길을 나만의 원칙으로 투자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을 성공 투자를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가는 길을 하기 위해서 네이버에 RB투자연구소라는 카페도 있으니까요. 카페에 오셔서 이렇게 리얼 베이직 매매 원칙을 여러분과 같이 서로 격려하면서 가는 것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에 오셔서 가입도 하시고요. 이러한 길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은 길에서 나만의 원칙으로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때로는 평범함이 또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경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월 21일 주식 쇼스트라이크였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온다고 하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